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멘토 지금 지구의 버스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영화는 지구온난화와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지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를 대신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몇몇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인터스텔라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사실 식량 문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환경이랑 식량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선생님이 한번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햇빛, 물, 농작물을 키울 땅, 토지, 그리고 좀 더 잘 키우고 싶으면 비료 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농작물을 키울 때 필요한 요소들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앞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온난화는 폭염, 가뭄,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을 유발합니다. 그럼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맞아요. 농작물을 기를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식물을 기를 땅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힘들게 없는 땅에 없는 물에 농사를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놈의 지구온난화로 더 강력해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강풍과 홍수를 일으켜서 애써 기른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토양 내 수분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봄에 심은 밀을 수확해보니까 63%가 발육이 부실하거나 매우 불량한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이는 작년 불량 작물수보다 10배 이상 급등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9월에 세계 식량 가격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먹어야 하는 사람의 수는 많은데 먹을 수 있는 곡물의 양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 가치는 오르게 되고 가격 또한 오를 수밖에 없게 되죠.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 세계 인구는 10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부족 문제까지 거치면 식량 문제에 대한 위험도와 곡물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식량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았던 것처럼 식량 문제로 인해 지구를 떠나는 사태,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량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구온난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이란 ICT 기술, 즉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 전반에 접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으로 자동 관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식물을 기를 때는 물을 주어야 하잖아요. 기존의 농업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어림잡아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낭비되었어요. 그리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물을 더 줄 때도 있었고 덜 줄 때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스마트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얼마만큼의 물을 언제 주어야 할지를 다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물을 제공하게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환경을 찾아내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자동화를 구현해낸 것이죠. 물뿐만이 아니라 햇빛이나 토양과 같은 모든 환경적 요소들은 스마트팜에서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온실 형태로 지어진 스마트팜의 경우 내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천장을 가리개로 덮어 일정 정도 햇빛을 가려주거나 내부의 환풍기나 순환시설 등을 활용해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화한 환경을 정보통신 기술로 조절하는 것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직접 스마트팜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자, 그럼 농장안을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기업인 커밋의 대표님을 지금 뵙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혁신기업 주식회사 퍼밋 대표 박성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나요? 좀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일단 저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고자 농사를 지어봤고 또 농사로 인해서 또 얻어지는 기쁨도 있고 또 수확의 결실도 있고 그래서 농업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약간 현재 스마트팜이 약간 국내에서나 국외적으로나 약간 좀 트렌드인 경향인데 혹시 지금 이 트렌드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우리나라 농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번째 큰 격변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왜 모내기 그 시절이 첫 번째고 단군 이래 두 번째는 지금이다. 이제 농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 이 시기를 두 번째 격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팜의 트렌드가 모내기에 이은 두 번째 큰 격변기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첫 번째 격변기 모내기를 통해 쌀 생산량은 저거보다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농장인 스마트팜을 통해 작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경제성 있게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작물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자 농업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대표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셔서 다시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하신다면 이 청소년들한테 대표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스마트팜 운영을 이제 단계를 쌓아가실 건지. 일단 청소년기에는 자연보호가 첫째가 되겠죠. 네네. 나무도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하다 보면은 이 식물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하고 또 식물도 한번 집에서도 키워보고 상추도 집에서 배난 달아 햇빛 잘 드는 데 키워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교내에 농업 동아리나 텃밭이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을 통해 혹은 집에서라도 여러 작물들을 길러보며 어떤 식으로 작물이 자라는지 관찰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자라게 되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때 수학, 과학 과목을 바탕으로 식물을 연구하는 원예 관련 학과 농과대학을 진학하여 식물의 특성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IT 기술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도 스마트팜의 운영과 미래 농업 기술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래 환경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 스마트팜에 관련해가지고 이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IT와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합치면은 우리나라 농업도 최강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우리는 지역 도민들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와 우리나라 최강의 IT가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수확을 할 수 있는 농업 기술과 테크 기업이 많음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무척이나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포스트 코로나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량 자원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은 시대의 환경적 흐름과 기술의 발전이 융합하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닐까 해요. 앞으로 스마트팜이 발전해 나가면서 식량 문제와 환경 문제 등 여러 미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보고 여러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나 사무실과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모듈 재배기, 즉 빌트인 재배기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빌트인 재배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엌 테이블 밑에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다양한 공간 인테리어에도 활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팜과 융합된 카페나 지하철역 안에서 작물을 기르는 메트로팜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와 식량 위기의 원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수업 때 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즉 메탄을 방귀를 통해 엄청나게 배출한다고 말했었죠?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자동차가 내뿜는 메탄보다 약 86배 나쁘다고 해요. 온실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외에도 해양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배설물은 미국에서만 1초에 53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바다가 질소로 가득 차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폐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스톡홀름 국제물연구소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인류의 전체 물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은 육류 생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를 벌목해서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소를 키울 축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소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죠? 네, 소가 먹을 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료들은 곡물이나 콩과 같은 1차 식량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1차 식량들이 사료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축과 사료 재배로 인해 지구상 수많은 땅과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축들이 먹을 사료가 남아도는 현실이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게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외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허나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인 비건이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축산업이 식량 위기나 환경 오염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은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입니다. 고기 맛이 나는 가짜 고기인 거죠. 대체육은 크게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와 식물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고기로 나누어집니다.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대체육은 소나 돼지, 닭 등 여러 동물들의 근육 줄기 세포를 배양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키운 것으로 맛과 향이 진짜 고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식물 성분 대체육은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한 것으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동물 세포 배양 고기보다 적게 걸리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은 실제 고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그 맛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시중에서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체 육류 기술은 빌 게이츠가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꼽기도 할 만큼 점점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대체육이 어떤 맛일지 그리고 또 식감이 어떨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시중에 파는 대체육이 들어간 음식들을 사와서 한번 먹어보면서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 앞에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미국에서 대체육으로 가장 유명한 비사의 제품입니다. 이건 소고기를 대체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콩고기는 대두를 갈아 글루텐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식감이 딱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비사의 대체육은 완두콩, 녹두, 현미 등의 곡물로 단백질을 만들고 코코넛 오일, 비트 주스 등 여러 제품을 이용해서 육질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의 내용물을 필요한 만큼 떼어내서 미트볼이나 버거 패티로 만들 수도 있고 떡갈비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떡갈비가 준비되어 있네요. 실제로 구울 때 소고기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한번 맛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스커피의 플랜트 함박 앤 파스타 밀박스인데요. 패키지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식기 도구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분해가 되지 않던 플라스틱과는 달리 땅에 묻으면 알아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체육 함박 스테이크는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한 패티 형태로 코코넛 오일과 유채씨 기름을 사용하여 육즙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엘버거의 어썸 버거인데요. 이 어썸 버거의 패티는 이제 양사추 밑에 패티가 있는데 노란 대두를 베이스로 비트, 블랙커런트 등의 과일과 채소 농축액을 사용하여 대체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몬드 음료 제품은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축산업이 환경오염과 식량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축산업으로부터 생산하는 우유를 대신해 이 아몬드로 만든 음료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성분표를 보니까 아몬드 추출액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음식 소개였습니다. 한번 각 음식 맛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거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먼저 떡갈비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되게 쉽게 부서지죠. 저 진짜 고기 같은데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콩 맛이 별로였는데 더 씹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는데? 소스 안 찍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풍부한 맛이랄까. 콩고기 전혀 안 먹고 진짜 고기 같아요. 떡갈비. 집에 놓고 한번 먹고 싶어요. 다음으로 먹어볼 제품은 제일사의 어썸버거인데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패티를 식물성 원료로 제작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패티를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긴 한데 소고기랑 똑같은 맛인 것 같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만 한번 따로 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고기만 먹으니까 딱 먹었을 때 이거는 일반 고기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빵이랑 야채랑 소스랑 같이 먹었을 때는 전혀 이제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물론 채식하시는 분들이 햄버거 드시고 싶을 때 드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고기만 먹었을 때는 확실히 콩고기인 걸 알아요. 또 고기만 먹으니까 아까 떡갈비가 더 맛있네요.
네, 다음으로 먹어볼 제품은 이 플랜트 함바거랑 파스타인데요. 식감이 되게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패티들이 아까 실제 고기랑 달리 패티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다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맛 자체는 고기랑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식물성 원료의 통향이라 해요. 그 향은 좀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아까 소개해주신 아몬드 관련 제품이죠? 네네, 아몬드 이 95%로 이루어진 아몬드 음료수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아몬드 가루도 섞어놓은 그런 맛인데 되게 우유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 다 호불호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파스타 파스타는 내가 상관없는 이 라구 파스타도 라구가 고기를 갈아서 거. 아, 먹는데 진짜. 대체육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맛있다.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파스타랑 고기랑 괜히 같이 파는 이유가 있어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요? 네, 괜찮으시죠? 혹시 급식에서 나온 것 중에 혹시 두부 스테이크라는 메뉴 스테이크.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 두부 스테이크랑 되게 식감이랑 맛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대체육 제품들을 맛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1순위가 L사의 햄버거, 2순위가 D사의 떡갈비, 3순위가 S커피의 함박스테이크였습니다. 사실 옛날에 콩고기를 먹어보았을 때 이 대체육이 실제 고기의 맛을 완전히 따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먹어보니까 대체육 관련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진짜 고기 본연의 맛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미처 먹어보지 못한 식물성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대체 계란인 저스트에그가 들어간 제품들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마트팜부터 대체육까지 저와 함께 배워봤는데요. 작물을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나 진짜 고기 같은 맛있는 대체육을 만드는 연구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직업들이 환경과 연결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인데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환경과 연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지구의 버스쌤이었습니다. 안녕!